몇 대 몇? 2대 3이라고. 이해됐어? 어?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20이지? 이 삼각형 넓이 얼마야? 30 끝. 3초 컷. 어? 3초 컷.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식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뭐 여기 알파 찍고 베타 찍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20, 30 끝. 됐어요? 2대 3. 요 길이 2, 요 길이 3. 알겠지? 왜냐면 말했지. 여기 2L, 3L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뭐야? 2P, 3P 이렇게 된다 쳐. 그럼 2L에서 2P 빼고 3L에서 3P 뺀 거잖아. 결국 2대 3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차이가. 알겠지? 비율 관계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적용해 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테마 이제 3번을 보아주시면, 자 다시 레시피로 갈게요. 테마 3번 지수로그 함수의 대칭성과 직각삼각형 있고요. 테마 4번 평행이동과 기울기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테마 5번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저번 주에 그래프 해석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 한 번 더 정립하고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제부터. 알겠지? 그래서 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점검하면서 확인할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해석은 어떤 순서대로 한다 했죠? 지수 로그 함수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단독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지? 반드시 누가 특정한 애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도형이 될 수도 있고. 맞지? 자, 그 도형의 종류는 누가 된다 했죠?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 한글로 쓸게. 원. 그 다음에 뭐야? 다른 지수 로그 함수가 될 수도 있다 했어. 즉 지수 로그 함수는 직선, 도형, 다른 지수 로그 함수랑 뭐가 된다? 연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연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된다 했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된다 했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했어요? 제가 교점이 발생을 한다 했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한 교점을 직접적인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교점에 대해서는 이 직접적인 계산이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을 당장에 못 구하는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순서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교점을 미지수로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미지수의 개수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학생이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질문을 하더라고. 그 미지수를 자기 본이 너무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A점도 미지수, B점도 미지수, C점도 미지수, D점도 미지수 이렇게 하니까 어때?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되게 미지수를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냐 이러더라고. 야, 미지수는 제발 부탁인데 기억해. 두
두 개 이상, 두 개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세 개 이상부터는 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야. 한 문자로 정리될 거라고. 그럼 세 개 이상부터는 보통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할 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종 이상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교점을 찍을 때 말이야. 미시나 그런 것들은 또 다시 ax 제곱해서 미지수가 될 수도 있겠지. 왜냐면 문제에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야, a를 구하는 거였니? 아니었잖아. a는 구하는 대상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구해야 대상은 뭐였어? a의 9제곱이었잖아. a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알겠지? 작년 6평도 로그 2의 k에 k를 더하라 했는데 k 값 몰라도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교점을 정할 때 미지수를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교점을 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P, Q 두 개밖에 안 세웠잖아. 더 이상의 그 교점을 R, S 이렇게 안 뒀잖아. A, B, C, D라 해서 P, Q, R, S 안 했잖아. 두 개까지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한 문자로 표현 가능하니까 교점이 세 개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 문자로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점을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교점을 어디로 지정해야 되나요? 선생님, 교점이 많은데요. 웬만한 모든 교점은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도 A, B, C, D 다 구해야 됐잖아. 맞지? 그래서 발생하는 교점은 다 관찰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는 교점은 전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직선, 도형, 다른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관계된 성질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도형, 다른 지수 로그 함수에 관계의 성질을 적용하세요. 알겠죠? 그럼 그 성질을 적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닮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활용이 돼요. 뭐 대칭이동, 뭐 닮음 이런 관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생한 필연적 교점을 다른 주변의 교점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주변의 교점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주변 교점 있죠. 요 교점, 다른 주변 교점인 요 교점도 어때? 얘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대상이야? 아니라고. 얘도 미지수로 표현된 대상이라고. 두 번째, 여기서 미지수 교점이 확정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두 번째 미지수 교점이 확정난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두 개의 교점이 발생했죠. 그러면 그 두 교점의 뭘? 함수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함수값이란 y좌표죠. y좌표. y좌표를 우리가 비교를 하자 그 말이에요. 자, 뭔 소리냐? 대략 예시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여기에 뭐 x1, y1이라고 점을 잡았다. 또 x2, y2라고 또 점을 잡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x좌표의 y좌표를 비교한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 y좌표를 어떻게 비교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y2가 어떤 y1에서 뭔가를 더한 값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실수배가 될 수 있잖아. 이 y2는 y1의 어떤 실수배가 되어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최종 뭐해?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해낸다 그 말이야.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풀이를 적용하기 전에 요 각각의 직선, 도형, 다른 지수라고 함수의 관계 있지. 얘들의 성질이 어떤 게 응용이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직선, 도형, 다른 지수라고 함수의 관계, 얘들이 어떤 내용이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됐나요? 지워도 되죠? 자, 성질을 만약에 적용한다 치자. 성질을 적용했을 때 첫 번째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직선에 이제 어떤 성질이 적용되냐면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 성질이 뭐냐면 가로 세로 b죠. 가로 세로 b.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가장 자주 나왔던 이번에 수능에서 나왔던 예시가 뭐였어요? 인 25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게 기울기가 얼마? AB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3이었고 AB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루트 10n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있어서 어떤 관계예요? 여기가 A, B라 했을 때 기울기 3이면서 여기가 루트 10n이라 했을 때 여기 n, 여기 뭐야? 3n, 여기 뭐야? 루트 10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야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좌표를 찍을 때 요 점은 뭐라? P라 잡으면 요 점은 뭐라 찍으면 돼요? P 더하기 n.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와 여기 있는 점의 함수값을 비교할 때 여기서 뭘 더하면 돼? 3n만큼 더한 게 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특히 이 직선에서 기울기 성질을 가로 세로 b를 이제 적용하는 것도 외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뭘 항상 응용을 해요? 첫 번째 45도의 뭐야? 특수각 길이 b. 오케이? 두 번째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성질은 무조건 가로 세로 길이 b에 대한 b로서 먼저 계산을 하거나, 기울기가 뿔마 1이다 하면 45도에 대한 특수각 길이 b가 응용되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칭성이 적용이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응용되는 도형 중에서 첫 번째 도형인 삼각형부터 할까요? 삼각형.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정삼각형은 뭐야? 하고 뜨면 정삼각형은 당연히 뭐겠어? 60도에 대한 특수각 길이 b랑 뭐 있겠니?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알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랑 그 다음에 60도에 대한 특수각 길이 b,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뭐가 응용되냐면 정삼각형도 당연히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등장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 긋고 시작이죠.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방금 가해됐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수직 이등분선부터 보조선 긋는 거야. 그럼 수직 이등분선 보조선으로 그었으니 수직 이등분선 딱 그으면 무슨 삼각형 돼요? 직각 삼각형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이 직각 삼각형에서 보통 직각 삼각형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특수각 기립이나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직사각형, 직각 삼각형과 많이 연계되는 닮음. 닮음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네? 뭐라고요? 아, 이거요? 이거 노트북이요? 오케이. 자, 됐죠? 되셨나요? 시야가 안 나올 줄은 몰랐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도 나와요. 직각삼각형 여기서 끝낼게요. 그냥 3번 이렇게. 알겠죠? 특수각 기립이 피타고라스 닮음 이렇게. 됐죠? 자, 사각형에 대해서도 이제 나올 겁니다. 사각형은 보통 막 우리가 아는 정사각형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 필요 없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평행사변형하고 그 다음에 지수로가 함수에서 조금 응용이 되는 게 그 등변 사다리꼴이 좀 나와요. 그냥 사다리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 6월 모의고사처럼. 작년 9월. 9월이구나.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평행사변형 성질이 뭐 있어요?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이잖아. 특히 이제 억각 얘가 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변 대각이 서로 어때요? 같죠. 이런 성질 쓰실 거고, 보통 사다리꼴 나오면 제발부터인데 수선의 발부터 내리세요. 수선의 발부터 딱 내려놓고, 당연히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 뭐가 탄생? 직각 삼각형이 탄생하겠죠. 그럼 요 직각 삼각형 성질인 저 특수각 기립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닮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을 할게요. 원이랑 그 다음에 다른 지수로그 함수의 연계 내용이 뭘까?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세 번째 도형은 원입니다. 원. 원은 어떤 성질이 많이 응용되냐 하면 바로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원은 대칭성의 성질이 너무 많이 응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왔던 예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평가원에서의 시그니처 같은 문제인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중심을 어때요? 이렇게 있고 x축이 중심을 지나는 이 로그 함수가 있어요. 자, 이놈의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4분의 5의 제곱에 y 제곱 이렇게 돼서 이게 4분의 13이야.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고요. 이 중심이 바로 얘와 얘의 요 로그 함수의 교점을 그었을 때 이게 지름이 된대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때? 같지? 그러면 님들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 높이도 서로 어때요? 같은 거 아니야? 로그 함수가 y좌표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다 라고 하면 요 x좌표 관계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지. 그래서 여기를 알파분의 1이라 두면 얘가 뭐야?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제 4분의 5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냈어요? 알파와 알파분의 1의 중점이 그게 얼마라? 4분의 1이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한 게 뭐야? 4분의 5 2분의 5 해서 보이지 바로 알파는 얼마? 2 이렇게. 그치? 이게 첫 번째 이제 수능에서 한번 연계됐던 문제죠. 평가원. 자, 수능도 한번 나왔지. 아까 전에 했었던 문제 기억나? 원이 이렇게 있고 아까 전 문제였잖아. 얘가 안 먹네. 밝게 보세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중심이 어디에 있고 y는 x에 있고 아까 말했지만 AB의 기울기가 얼마? AB의 기울기가 3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하는 원에 이렇게 대칭하는 점에 대해서 요 AB 하고 요 B의 무슨 좌표? 요게 이제 대칭된 요 점 있죠. 요 점에 x좌표를 xn에다 했던 거 기억나죠? 아까 전에 했었던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요 기울기가 3이었잖아. 여기 n 3n 여기 루트 10n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 위에 근데 y는 x 위에 중심에 있는 원에 대해서 맞지?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여기에 있는 이 원에 만나는 교점이라 했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를 xn이라 하자 이렇게 됐다고. 그럼 결국 얘가 요 놈의 어때요? 역함수에서 만나는 교점이랑 동일하잖아. 그래서 요 놈의 x좌표가 요 놈의 무슨 좌표가 돼? y좌표. 요 놈의 y좌표가 여기에 뭐야? x좌표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좌표를 p라 잡고 얘를 뭐라 잡고 p 플러스 n이라 잡았을 때 여기에 있는 y좌표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a의 p제곱이었다. 지수함수. 그럼 얘는 a의 p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될 텐데 요 a의 p제곱에서 뭐야? 3n만큼 더한 게 a의 p 플러스 n제곱해서 a의 p제곱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여기는 요 xn이 뭐야? 저놈의 y좌표는 뭐야? a의 p 플러스 n제곱이다 하고 계산했던 거 기억하죠? 여기 적용하는 거 맞지? 수능에 나왔잖아요. 2학년도 수능. 대칭성이네. 결국 원은. 알겠죠? 자, 마지막 되게 중요한 다른 지수로그 함수의 관계 있지. 그 이야기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잠시만. 여기서도 꺼졌던 것 같은데. 안 되네. 안 되네. 리모컨이 건전지가 다 됐나? 지워졌죠. 자, 우리가 마지막 다른 지수 로그 함수의 관계입니다. 자, 얘는 교점이 특정 함수 위점으로 정의됩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라고 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문제에서 한번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y는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2의 x제곱에 더하기 2분의 k라는 이 함수와, 알겠지? y는 자 이게 k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인가? 봐야 되겠네. 작년 이제 6월 달 나왔던 문제긴 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가 이제 만나는 교점 있죠. 이 둘이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A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문제는 보통 봐봐. 문자가 K와 X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알겠지? 보통 문자가 딱 두 개밖에 없는 모양새고, 봐봐. 여기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다가가는 방법론이 있어. 봐봐. 여기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마이너스 1차라 하지. 1차와 마이너스 1차면 양변에 1차를 한 번 더 곱하면 몇 차가 돼요? 2차가 되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2차를 유추해야 되고, 2차는 인수분해 가능성을 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하, 요 보고 약간 인수분해 가능성을 유추하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 2의 x제곱과 2분의 k는 k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k 빼기 2가 되잖아. 양변에 어때요? 2의 x제곱을 다 곱합니다. 그래서 양변 곱하기 2의 x제곱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면 2의 x의 제곱에, 오케이. 자, 넘어오시면 어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k에 플러스 4가 돼요.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 됐어요? 거기가 2의 x제곱 하시고 더하기 어때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k. 짠.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 곱하기 2의 x제곱에 어떤 모양이 돼요? 이게 인수분해 하시면 이게 2, 1.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2, k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우리는 2의 2x제곱에 마이너스 k에 2의 x제곱에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필요 없고 결국 2의 x제곱 더하기 1이 뭐 되는 거야? k 하고 나오는 거 보여? 그치?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점 A의 x좌표를 내가 찍었단 말이야. 점 A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찍었어요. y좌표는 뭐예요? 2의 t의 어때요? 2분의 k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됐어요? 자, 잘 들어봐. 2분의 k는 뭐겠어? 요거 2의 뭐야? t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점이 어떻게 된 거야? A라는 점의 좌표는 t, 2의 t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보여? 그래서 점 A는 항상 어디 위에 있는 거야? 따라서 점 A는 항상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 위에 존재한다. 이게 눈으로 보여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지? 나중에 문제 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점 A를 항상 y는 2x 플러스 1제곱 위에 있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지수로그 함수와의 연계에서는 이 교점이 특정한 함수 위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야지만 그 점을 가지고 우리가 연계해서 계산하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요까지가 성질들에 대한 내용 정리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앞에서부터 이제 테마 3, 테마 4 내용을 그대로 요 내용 가지고 적용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할게요. 알겠죠? 많이는 못 쉬고 한 5분 정도 쉬고 시작할게요. 알겠죠?
쉬는 시간 오래 드릴 수 없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 쓴 사람 있어요 혹시? 나 이거 체크 안 했다 있어? 없죠. 그래도 여유 있게 몇 개 더 주문해놔야겠다. 또 그때 없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몇 명 있을 거거든. 그래서 여유 있게 시그니처를 한 두세 개 더 주문해놓고 남으면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놔야겠다. 발을 정자 보기 좋네. 이렇게 세는 게 좀 편하죠. 밖에 나가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세요. 사실 너네가 여학생이 여학생끼리 이렇게 그 군대 마냥 있을 수 있는 그 계기나 경험이 솔직히 뭐 있겠니? 없지. 여러분들은 사실 좋은 세대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한 5, 6년만 더 지나면 지금 인구가 없잖아. 진짜 여자들도 이제 군대를 갈 수 있는 시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몇만이라더라. 지금 내가 듣기로는요. 그 10몇 년생부터 인원수가 15만 원인가? 그 10만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다 하거든요. 태어난 신생아 수가. 그래서 걔들은 나중에 생각해봐. 대학교 갈 때 이 수도 경기,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의 그 인원수가 합격 인원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근데 인원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니? 갈 때 정원수보다 인원수가 적겠지. 그러면 대학의 점수는 자동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럼 그때는 애들이 시험을 치지 않고도 그냥 대학에 갈까 말까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때 되면 아마 수능이 없어지겠죠. 수능은 의미가 없어. 그때 되면 그냥 학교 내신으로 끊어서 대학을 보낼 거라고.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돼? 미적의 기본을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대수를 다시 가르치고 이런 날이 아마 오게 될 거야. 알겠지? 오히려 그때 되면 교수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아니면 뭐 AI가 대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도 시험 엉망인데 사실. 너희 뭐 들어봤죠? 대학교에서 전부 다 이제 과제 내라 하면 과제 다 뭘로 해서 내? AI. 그 다음에 그 약간 교육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 수업을 듣는 애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 뽑아가지고 막 적중이다 막 이러고 있어 애들끼리. 심지어 더 웃긴 거 말해줄까요? 연세대 치대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와중에 그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충전체를 꼼꼼하게 채워 넣어야 돼서 기포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걔들이 실습을 잘 못했겠지? 기포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겠지. 기포가 뽀글뽀글 생겼으니까 그걸 뭐로 한 거야? AI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기포를 삭제한 거야. 나중에 교수가 원본 엑스레이를 보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을 거 아니야. 신경치료를 한 곳에. 새끼들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전 학생을 이제 징계 때리겠다. 근데 그래서 징계를 해봤자 봉사시간 20시간이 끝이에요 사실. 근데 야 그런 애들이 나와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지금 이제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독하고 치열하게 이제 실습을 했던 세대잖아. 빠따 맞아가면서. 옛날에 의치약한 수는 빠따 세대였거든. 그냥 엎드려 뻗쳐하면 막 맞는 거. 남자고 여자고 그런 거 예외 없음. 그냥 엎드려 뻗쳐 한다면 진짜 쇠빠따로 막 때리고 그랬다니까. 너 막 시험을 교수들이 출제를 안 해요. 누가 출제해? 선배들이 출제해요. 후배들 시험을 선배들이 관리를 했다고. 요즘 그런 거 없잖아. 그럼 생각해봐봐.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의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애들일까? 진짜 내 목숨 걸고 진료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 세대는 괜찮다니까. 지금 너네 아버지, 뭐 할아버지, 삼촌 지금 세대들은 되게 열심히 독하고 치열하게 그 실습과 그 다음에 공부를 했던 세대라서 되게 실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 세대는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 왜? 그만큼 실력이 높으니까. 나중에 돼봐봐 이제 신경치료 했는데 이빨이 아프네. 아 왜 이러지? 해가지고 다른 치과 갔는데 신경치료 잘못됐는데요. 또 뭐 소송하고 막.
아,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네요, 정말. 일단 지금 그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 순 해가지고 이제 쭉 나열이 됐는데 회계사가 3위입니다. 3위. 회계사가 3위. 필요 없대 이제 애들. 어. 그거 보면서 좀 많은 충격을 느꼈어요. 야, CPA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뭐 사법고시 마냥 공부했을 텐데 사라질 직업이라 하니까 너무 씁쓸하지 않겠니? 응?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은 나이 들고 이제 취업할 때 제일 이제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기술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배관공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이제 좀 살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야, 생각해 봐봐. 우리가 뭐 코딩 이런 거 몰라도 살 수 있어. 없어도 이제 살아야 될 수 있고 회사도 돌아가. 근데 하수구가 막혔다. 살 수 있냐 없냐? 못 산다니까. 어?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화수구가 막혔어. 또는 이제 변기가 막혔다. 그럼 이제 부르잖아, 배관공을 뚫어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래. 한 10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출장비 앞에서 한 200이요 하실래요 이러면 안 할 수가 없지. 다 전화 때는 다 200이래. 그러면 해 안 해? 아, 비싼 돈이다 하면서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잖아. 근데 코딩 모른다? 이런 거 다 의미 없잖아. 어? 내가 코딩을 뭐 아냐 모르냐 이런 걸로 취업에 있어서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변기 막혀서 한번 뚫어주세요 하고 하는데 30만 원이요 이런단 말이야. 변기 한번 뚫는데 30만 원이요? 그러니까 뚫어뻥으로 한번 뚫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와서 그냥 뭐 이사 기계로 한번 뿡 뚫으면 되잖아. 그거 30만 원 달래. 줘야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 알겠지? 지금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오죠. 인테리어 이런 것들 있죠. 대체를 할 수가 없잖아. 로봇이 와서 해줄 수가 없잖아. 아, 물론 너무 시대가 발달해서 로봇이 뚫어줄 수 있다. 로봇이 와서 다 해준다. 아, 그러면 그 시대 정도면은 야, 그런 정도의 시대 살면은 사실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산이 필요하면 야, 계산해줘 옆에 시키고. 그지? 시험 칠 때 이제 너가 시험 쳐줄래?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런 시대 되면 사실 필요 없고. 야, 지금 여러분 공부하기 되게 힘들잖아. 만약에 내가 공부는 하기 싫고 대학은 좋은 데 가고 싶다. 10년 버텨. 10년을 그냥 여러분들이 태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유럽 여행 이런 거 다녀오고 막. 그리고 10년 뒤에 십수지 십수. 30살 때 이제 대학교 가는 시험을 칠 때 지금 여러분들 2008년생이지 2007년생인가? 그러면 이제 2017년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있던 애들이 이제 올 거 아니야. 2017년생들하고 이제 싸울 거 아니야. 근데 걔들 인원수가 한 10만 명도 안 돼. 거의 10만 명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걔들은 전부 다 학종으로 가겠지. 뭐 대학교 뭐 수능 없이 수능 없어질 거야 아마.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쓱 같이 끼워 넣어서 내면 돼 그냥. 연대나 가볼까? 그리고 딱 연대 내고 합격 이렇게. 그래야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진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 그거예요. 학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사실 AI 시대가 도래하면. 나중에 되면 이제 대학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야, 그 고등학교 때 출결 다 안 빼먹고 야 풀 출석한 애들 가는 거 아니야 좋은데. 서울대는 그렇게 가면 되고 한 10번 빠지면 연대 가는 거고 한 30번 빠지면 이제 경희대 중경일시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에휴 대학 가서 뭐 하냐 어차피 다 해주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대학교 가서 진짜 그런다니까. 대수 막 배우고 미적분 처음 배우고 막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막 AX 제곱 더하기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클리닉 하자 이러고 교수가 클리닉 하고 막 막 그런다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그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문과가 미적분 안 한 세대 있죠. 근데 경영학과 애들은 미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 미적분학 이거를 수업을 깐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와서 미분이 이거야, 적분이 이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들도 이제 머지 남지 않았어요, 진짜. 자, 우리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거 알고 있죠? 그렇죠? x는 a 대칭했다 했을 때 y는 fx를 x는 a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x 자리에 뭘 대입해요? 2a 빼기 x를 대입하는 거 알죠? 그래서 y는 f에 2a-x 이렇게 됩니다. 원리는 지금 바빠서 설명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b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해봐요. 그럼 y는 fx를 어떻게 하죠? y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2b 빼기 y를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는 2b 빼기 y가 fx인데 이런 식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죠? y는 2b 빼기 f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게 이제 재작년 시험에 나왔죠. 6월 평가원 12번 문제. 우리가 점 a, b 대칭이다 하면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합치면 되죠. x 자리에는 뭘 대입하고 2a 빼기 x 대입하고 y 자리에는 뭘 대입해요? 2b 빼기 y를 대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fx가 어떻게 돼요? y는 2b 빼기 f에 2a 빼기 x 이렇게 돼요. 예시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y는 2x 제곱하고요. 자, and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y는 요게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요 둘의 관계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너네 기억하실걸요? 요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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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몇 배? 2배. 기억나지? A, B, 뭐 C, D 하고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뭐 2배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너네가 어떤 관계로 좀 보면 좋냐면 요렇게 갔을 때 이놈이 이놈과 이놈 관계가 뭐예요? 서로 어디 대칭이야? 0,2분의 1에 대해서 요 빼기다 님이야. 미안. 0,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2분의 1에 대해서 뭐야? 대칭하고 있죠. 점 0,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신랄하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랄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점이 0, 2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점 대칭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나오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4번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 대칭 알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자 1번 y는 fx를 어디 대칭한다? y는 x 더하기 k에 대해서 대칭을 하자. 그러면 x자리에 뭐 대입해요? y 빼기 k. 그 다음에 y자리에 뭐 대입해요? x 더하기 k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k가 f y-k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했지? 22번 설명할 때. 자, y는 역시 fx 얘를 어디다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다. 그놈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어. 그럼 x자리에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y 더하기 k. y자리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f의 마이너스 y 더하기 k 이렇게 식이 되더라. 됐지? 보통 이 둘의 함수가 같이 나오는 상황이 주어져요. 대칭을 시켜서 관찰하는 상황이 아니라 둘이가 동시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칭하는 직선이 뭘까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너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 지어도 되죠? 너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y는 a의 x-1제곱 y는 로그의 a의 x 빼기 1이라는 함수. 기억나죠? 그래 놓고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 삼각형의 뭐 넓이를 구하라 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가 얼마 요게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 해서 실제로 어때요? 여기에 요렇게 얘가 요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대칭하는 요 직선이 뭐였어요? 야 원래 y는 ax제곱 y는 로그 ax 어디에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데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얘도 x축으로 1만큼 어때? 평행이동해서 여기가 대칭하는 직선이 뭐야?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거를 몰라도 돼. 갑자기 야 이거를 원래 함수의 평행이동한데 이게 안 보일 수 있거든. 얘를 지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1분의 는 a의 y제곱 이렇게 되지. 얘는 y는 a의 x 빼기 1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야 y자리에 뭐가 대입됐어? y자리에 뭐가 대입됐니? x 빼기 1이 대입됐잖아. y자리에 x 빼기 1이 대입됐잖아. 그러면 어디 대칭이야? x-1에 대한 대칭 아니야? 이게 바로 보이잖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맞죠? 맞잖아. y자리에 x 빼기 1 대입됐고 y자리에 x 빼기 1 대입됐으니까 y는 x 빼기 1의 대칭이지 그냥. 맞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 ax가 x축으로 1만큼씩 이동됐다는 게 안 보일 수 있다니까 진짜 갑자기. 그럴 때는 이런 관계로서 관찰하면 바로 보인다고요 그냥. 됐지? 좀 알아두세요. 됐나요? 자,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전에 해가지고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직각삼각형은 뭐라 했어요 제가? 직각삼각형은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 뭐라 했어? 특수각 길이비를 응용하는데 자 중요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다 지워도 되니? 자 일단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두 번째, 이 직각삼각형 하면 첫 번째는 닮음과 합동. 얘를 좀 잘 응용할 수 있어야겠죠. 닮음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번에도 설명했었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에 땅 박혀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 되게끔 보조선 그었을 때 동글 x 해서 요 삼각형 두 개가 뭐다? 닮음이야.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야, 사설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때? 같습니다. 직각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직각 되면 동글 x 했을 때 요 둘은 무슨 관계야? 합동 관계가 되는 거 알지? 두 번째는 어때요? 직각삼각형에서는 특수각 기립이 응용. 세 번째는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얘들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더라. 직각삼각형 하면 떠올려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이거는 꼭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y는 ax 위에 있는 점 p다 p.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 위의 점 q라 하자. 자,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 함수의 관계가 뭐니? y는 x 대칭한 다음에 플러스 y축 대칭입니다. 됐지? 자, 여기서 이제 OP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은 OP 길이와 OQ 길이가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수직하고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삼각형 OPQ가 뭐가 되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오케이? 자, 봐봐. 원을 하나 그려 놓을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ax 제곱 위에 있는 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라 할게요. 됐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y는 로그 ax. 그래서 얘는 어디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어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죠. 그러면 요 점이 요 점을 이렇게 이동해 갈 때 여기가 어때요?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면 이 점은 좌표 뭐야? 베타 콤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함수를 자 요렇게 해서 얘가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때요? 대칭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동해 갔죠.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베타 콤마 알파 해서 요 점이 q 이렇게 될 거야. 자, 관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서로 길이가 어때? 원위의 점이니까 같지? 자, 요 기울기 얼마야? 알파분의 베타지. 요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지. 그럼 여기가 서로 기울기 곱이 뭐 돼? 마이너스 1이지.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래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가 무슨 관계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관계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 했지? 보조선을 바닥에 직각이 꽂히면 요렇게 그어주고 요렇게 그어준 다음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동으로 어때요? 관찰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x 동글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면 문제 2개 나오죠. 풀어봐요. 테마 3에
여기 있는 요 5번 문제, 6번 문제 풀어봅시다. 요거하고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머지 좀 풀어오실래요? 다음 시간에 교재랑.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올려주시면.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강의 영상이 업로드 안 됐다 해서 제가 다 업로드 해 놓을게요. 촬영은 다 돼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주소만 이제 쌤들한테 주면 돼서 밖에 나가서 좀 빠진 부분 보실 분들은 보세요. 알겠죠? 오 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트 5번 6번. 질문 상담하실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있죠. 어차피 제가 오전 일찍 오니까 그때 질문 상담하시고, 그 파랑새가 그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애들도 질문을 너무 해서 다른 쌤 교재를 들고 와서 질문한 거에 너무 제가 그래서 그냥 저기 여기 공통 수학 C와 공통 수학 C랑 확통 A반 애들만 질문을 받게끔 열어달라 했거든요. 아마 경쟁이 덜 치열할 거예요. 알겠죠? 걱정 마세요. 알겠죠? 하도 이제 다른 반 애들이 와서 질문해서 그 2개 반만 열어달라 했으니 아마 그 2개 반만 담당인 여러분들만 아마 질문할 거라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5번은 좀 푸셨을 것 같은데 5번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5번은 틀리면 안 돼.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점 A는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몇 콤마 몇이에요? 2,0이죠. 이 위에 있는 점 P와 이 위에 점 Q에 대해서 이렇게 점 P와 점 Q가 서로 어때요? 이렇게 같은. 여기는 Y축 위에 있는 점 Q와 여기는 함수 위에 점 P에 대해서 AP, AQ 길이 서로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끔, 맞죠? 이렇게 만들어서 어때?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 이 말이지. 너무 안 어려운 게 봐봐. 우리가 이렇게 직각이 바닥에 꽂혀 있으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라 했지 무조건.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뭐라 했어? 합동이라 했지.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도 얼마야? 2란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뭐 돼? y가 2가 되겠으면 여기에 x좌표 뭐 돼야 될까? 10이 되면 되겠지. 왜? 로그 3의 9가 2가 되니까. 그럼 요 길이 얼마야? 8이잖아. 그럼 이 길이도 얼마야?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68 아니야? 그쵸?
그럼 2분의 1에 루트 68 제곱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지. 정답 34. 됐죠? 안 어렵지? 6번도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다 알 거예요. 이거 아까 어떤 점인지를 제가 다 알려드렸어. 그냥 그대로 풀 거야 그냥. 알겠죠? 자, 원의 반지름 길이가 2루트 5입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요. 지금 어때요? A의 x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고, 자, 로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있겠지. y는 a의 x제곱과 만나는 점 A. 자, 여기 있는 이 a를 이렇게 y는 로그 ax에 대칭시킨 다음에 얘를 다시 어디로 대칭해요?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y는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요 점을 b라 하자. 그럼 제가 a, b에 대한 관계를 알려드렸잖아요. a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 이렇게 찍으면 b라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베타 콤마 알파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라 했어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이 길이 서로 어때요?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된다 했죠. 문제에서 AB의 연장선을 이렇게 긋는데요. 이렇게 연장선을 딱 그어서 바닥에 꽂히는 점을 뭐라 한대? C라 한대. C. 맞지? 자, 문제에서는 BC의 길이가 얼마래요? 2루트 10이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 2루트 5지? 얘도 얼마야? 2루트 5잖아. 여기 얼마야? 1대 1대 루트이면 2루트 10이라서 이 길이 서로 어때? 같지? 맞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했어? 여기에 수선해발 내려 꽂고 여기 수선해발 내려 꽂으라 했잖아.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럼 여기도 1대 2잖아. 그럼 여기가 알파고 얘가 뭐야?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뭐예요? 2알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알파와 베타는 원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한 게 얼마가 되면 돼요? 20이 되면 됩니다. 맞죠? 집어넣고 계산하면 알파 얼마 나와요? 2가 되고 베타는 얼마? 4가 나오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알파 콤마 베타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y는 a의 x제곱에 요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a의 제곱이 얼마? 4잖아. 그래서 a는 얼마요? 2하고 계산이 됩니다. 알겠지? 됐어요? 자, 마지막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재나 다른 프린트 고난이도 문제는 다음 시간 할 거니까 집에서 풀어와요. 집에서 놀고 집은 여기잖아 지금. 주소 여기 등록한 거 아니야? 야, 너네 집은 여기야. 잠시 어떻게 돼? 엄마 아빠 집에 갔다 오는 거야 그냥. 현재의 너네 집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수능을 나는 집 근처나 우리 학교 근처에서 치겠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치세요 그냥. 알겠죠? 왜냐하면 환경이 또 바뀌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주소를 이쪽에 이전해 놓고 여기에서 시험 치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전날까지 여기서 공부하다가 여기서 버스 출발한 대로 가서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오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괜히 집에 간다고 퇴소해서 집에 가서 거기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뭐 짐 싸는데 시간 걸리고 퇴소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이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시험은 이쪽 지역에서 치시고 시험 끝나고 퇴소하세요. 알겠죠? 그게 좀 더 학생들이 성적이 좀 안정화됐었던 루틴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지수로그 함수의 기울기와 평행이동 관계인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첫 번째 내용. y는 a의 x제곱이 있고요.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y는 a에 x 빼기 p 더하기 빼기 q 이렇게 한다 쳐. 여기다 그려야겠다. 자, pq가 둘 다 양수야.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평행이동하려고 하니?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지? 자, 이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p분의 q라고 해서 얘가 평행이동의 x 변화량, 평행이동의 x 변화량 분의 평행이동의 y 변화량이 이렇게 기울기랑 같다면 평행이동한 만큼이 곧 길이가 됩니다. 델타 x가 곧 그 길이가 되고 델타 y가 곧 그 길이가 된다 그 말이야. 절대값 씌워야겠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p분의 q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q만큼 해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똑같이 기울기랑.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p만큼 이동했고 여기서 얼마만큼 q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는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쪽 길이가 뭐야? p가 되고 이쪽 길이가 뭐야? q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들아. 길이가 pq가 된다고. 알겠지? 증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기억해. 알겠니?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동과 직선의 관계야. 자,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y는 a의 x-p 더하기 q 이렇게 있다고 쳐. 자, 이 상태에서 이쪽 길이가 이쪽의 길이랑 서로 어때? 같다라고 해봐. 오케이? 야, 잘 들어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지수함수의 평행 기울기가 일정하면서 y좌표 이렇게 변하는 직선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곳이 유일하니 여러 개 있니? 유일하지. 직선의 기울기 이거에서 요만큼 길이만 되는 이 직선과의 만나는 교점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평행이동한 얘는 이 함수 모양이나 이 함수 모양은 동일한데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동일하면서 y좌표는 변하는 직선과 요만큼 길이가 되는 곳은 여기랑 여기가 어떻대? 완전 똑같은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뭐야? 동일한 곳이란 말이야. 동일 부분. 맞지? 그러면 그대로 이 점이 어디로 간 거야? 이 점으로 이동을 해 간 거고 그대로 이 점이 어디로 간 거니? 요 점으로 이동해 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쪽으로 얼마만큼? p만큼 요만큼 뭐야? q만큼 간 거야 이렇게. p만큼 q만큼 이렇게 간 거라고 얘들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p만큼 q만큼 이렇게 간 겁니다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라고 하면 이 기울기 m을 구하는 상황이 오면 기울기 m은 그냥 고민도 할 필요 없이 p분의 q다 하고 바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니? 작년 오메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평행이동과 직선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구 정리하면 알겠지만 이거 몰랐던 사실이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으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제가 왜 이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테마별로 도구 정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이 방출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몰랐다면 지금 정리해놓고 이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한 문제만 좀 점검을 할까요? 여기는 요 문제만 풀겠습니다. 요 좀 쉬운 문제라서요. 8번 문제. 요것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휴가랑 관계없이 다음 주 그대로 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에 수투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과제를 해 놓으세요. 월요일날 복귀하면 월화 공부하시고 과제 하세요. EBS 리빌드랑. 알겠지? 요 교재에 있는 문제 좀 풀어봐. 미리. 자, 푸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나와있죠. BC랑 BD랑 같이. 이등변 삼각형 등장하면 제가 뭐 한다 했죠? 수직 이등분선을 보조선으로 내려 꽂는다. 그래서 요기를 이렇게 같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C의 Y좌표, B의 Y좌표, 여기 있는 A의 Y좌표의 간격이 다 어떻니? 똑같지.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가 X1, 여기 있는 요 X좌표가 X2, 여기 있는 X좌표가 X3이라 했을 때, 여기는 로그의 2의 X3, 로그의 2의 X2, 로그의 2의 X1 사이에 이게 차가 어때요? 일정하지? 여기는 차가 일정하잖아. 뭐 이렇게 D씩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자, 로그의 XN이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XN은 무슨 수열? 등, B 수열 되는 거 알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로그의 2의 XN이 등차면 여기서 X의 N은 뭐가 돼? 등, B 수열 관계가 된다 그 말이야. 야, 로그 등 B는 등차가 되는 거 알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들아, X1, X2, X3이 등 B 수열이기 때문에 제가 X1을 A라 둘게요. X2를 어때요? AR이라 할게요. X3을 제가 AR에 제곱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면 봐. 여기의 기울기를 몇 배 하면? 3분의 2배 하면 여기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되는 거 보이지? 자, 얘들아, 여기 있는 높이를 제가 H라고 잡을게. 얘도 높이가 뭐야? H 해서 여기 전체 높이 뭐야? 2H 되는 거 아니야? 자, BC의 기울기는 뭐야? BC 기울기는요. 자, AR 제곱에서 AR 어때요? 아, 잠시만, 무슨 기울기지? AB 기울기냐? AB 기울기야, AC 기울기야, 아니면 BC와 AC야? 아, BC와 AC야? 아, AC랑 AB야? 아, AB 기울기에 몇 분의 몇 하면? 3분의 2배 하면 AC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AB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얘가 뭐예요? AR에 빼기 A분의 높이는 뭐야? H가 되죠. 여기에 몇 분의 몇 배 해요? 3분의 2배를 합니다. 그게 AC 기울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AR 제곱에서 A를 뺀 곱분의 몇 H? 2H에서 어차피 사라져 얘들아 다. H 사라지고 2도 사라지고 H 사라지고 AA 사라지고 AA 사라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R-1도 사라지잖아. 그래서 최종 이게 R 플러스 1의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R 플러스 1분의 1 하고 나오지. 그래서 R이 얼마 나와? 2 아니야 2? 맞지? 야, 다 끝났어. 지금 봐. 이거 몇 배 돼? 응? 내가 이거 너네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서 얘가 몇 배 됐어? 2배 아니야? 내가 말했지. 로그 함수에서 배가 되면 뭐야?
더한다. 밑만큼 배가 됐으니 얼마만큼 더해야 돼? 1만큼 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h 얼마야 그냥? 1. h는 1. 맞지? 요 삼각형 BCD 넓이 얼마래요? 2라고 돼 있지 않니? 6이야? 삼각형 BCD의 넓이가 6이면 여기는 B, 여기 H, 요까지 길이 얼마야? 요까지 길이 3 아니야? 6 아니야? 6 그냥? 그래서 요까지 길이가 얼마야? 6이잖아 6. 맞지? 그럼 얘들아 이게 4A이고 얘가 2A잖아. 4A, 2A 빼면 2A네. 그래서 2A는 6, A는 뭐야? 3. 그래서 여기 좌표 얼마? 3. 얘는 뭐야? 3이 6. 얘는 3, 4, 12. 그래서 모든 X좌표들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정답 얼마? 21.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율관계 이렇게 적용되니까 쉽죠? 넣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 하고요. 휴가 가셔서 푹 쉬다 오시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실 뭐 N수든 재수든 간에 상관없이 뭐 좀 더 경각심 가지고 공부하는 얘기인데 사실 놀 거면 그냥 아싸라 노는 게 낫습니다. 괜히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안 하고 들고 올 때 그 책의 무게가 굉장히 나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을 거면 그냥 빈몸으로 갔다가 신나게 놀고 빈몸으로 돌아오시면 돼. 그게 오히려 다음 공부를 하기 위한 리프레시, 즉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독한 마음 먹고 뭐 오전 오후 쉬고 저녁에 공부하다거나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 저녁 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름 계획성 있게 좀 공부하면서 쉬어보세요. 알겠지? 자, 잘 갔다 오시고 다음 주는 차 한 잔씩 하면서 공부합시다. 끝!